티처스. 티처스 보고, 티처스도 솔직히 요즘 트렌드에 맞는 학습 컨설팅이 아닐까 싶긴 하거든. 컨설팅? 근데 거기 잘 보면 그냥 왜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처럼 비포가 있으면 아 옛날에 그렇지 뭐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금쪽이 이런 거 나오는 것처럼 근데 거기서도 맨 처음에 애들이 시작할 때 도와주세요 티처스 이렇게 한단 말이야. 다시 뭐라고? 도와주세요 티처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럼 이제 패널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 말은 결국은 뭐 솔직히 잠깐 3개월 2개월 만에 뭔가를 해갖고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멘탈 관리 측이 맞지 않겠나. 멘탈 관리? 그리고 그러니까 뭐라 그냥 답답하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것도 맞을 수 있는데 공부는 하고 있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지. 그렇겠지.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에 대한 약간 방향 제시가 맞지 않을까. 거기도 이제 예능이 약간의 가미가 됐겠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신종 업종이 되는 거겠지. 컨설팅이라는 그런 단어 자체에 대한 직종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없었잖아. 그래. 없었잖아. 근데 요즘에는 다 같이 컨설팅을 받잖아. 엄밀히 따지면은. 다 받나? 아니 뭐 그냥 내 말은 그런 받는 것도 있다고. 그 옛날에 잘 생각해봐. 옛날에는 우리가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잖아. 근데 요즘에는 의사 선생님 하고 다시 또 누군가 이게 뭐지? 그 뭐고 해주시는 선생님이 또 다시 계신다고. 거기? 그렇지 코디네이터. 그런 직업들이 생겼잖아. 그게 신종 업종이잖아 엄밀히 따지면. 뭐 그런 것처럼 중간에 뭔가 하나 더 넣는 느낌이잖아. 그렇지. 근데 그러면은 그걸 받아야 돼요. 이 질문을 한 번씩 어머님들이 하시거든요. 컨설팅? 컨설팅 한번 받고 싶어요. 근데 이걸 받아서 뭐가 좋은데요? 뭐 이런 거. 니한테 받으면 성적이 향상되나? 뭐 그런 것들. 이렇게 묻나? 그렇게 대놓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질문들을 하시지. 그러면 내가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약간 태도는 달라져. 받기 전과 받고 난 후에 그리고 태도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도 공부해라는 소리를 하는 거고 엄마도 공부해라는 소리를 하잖아. 똑같은 공부해라 소리를 누구 엄마가 하면 잔소리가 되고 선생님이 하면은 그래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아이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도 맞고 그리고 또 엄마 입장에서는 요 타이밍을 혹시나 놓칠까봐 이게 선행 언제 해야 되고 뭐 이런 타이밍들 있잖아. 라이프 이즈 타이밍 아이가. 그렇지.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나중에 후회될까 싶으니까 약간의 조바심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조바심이 생길 수 있잖아. 얘가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보통은 받고 컨설팅하고 이렇게 하시면 어머님들이 보통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힐링이 된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거든.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뭔가 약간 길이 보여요. 그게 방향성인 거 아니겠나? 아무래도 그 길을 걸어본 사람들과 거기에 있는 종사하는 사람들이 요렇게 딱딱 짚어주면 그냥 내가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점집 간다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 뻔한 이야기인데 들으면 되게 풀리는. 그리고 너무 뭐라 해야 방대하잖아. 그냥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들은 티처스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런 거는 내 아이 이야기가 아니잖아. 그 집 아이 이야기인 거잖아. 약간 좀 특이한 게 많잖아 보면. 특이한 거보다 일반적이면서 특이한 거지. 평범한 범주에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다. 근데 나도 꾸준히 다 보진 않았지만 몇 개를 봤을 적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서도 얼마 전에 내가 봤는 애들 중에서는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다. 걔는 2시간 반만 자고 공부를 한대. 어떤 한 아이 같은 경우는 2시간 반만? 그러니까 가능하나? 다들 이런 반응이었다. 가능하냐고. 그래. 근데 걔는 그렇게 한대. 그렇게 하고 아파서 병원에 실려가도 공부하는 모습이 장면이 나왔었거든. 학교 가서 자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얘가 그런 애가 아니었다고. 걔가 내신 1등급이었다고. 걔 진짜 전교 1등 아이야. 그런데
그러면은 걔가 뭐까지 잘해야 되겠노? 근데 가의 목표 대학이 뭐였냐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신 1등급이면 당연히 서울대 가는 거 아니야? 서울대 가야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걔 목표 대학은 서울대는 없었거든. 그러면? 의학 계열을 가고 싶었는데 걔는 지방대까지 생각을 했거든. 왜? 그러니까 이제 얘 왜냐고? 수능 성적이 안 돼서. 그러면 얘한테는 방향성이 필요한 이상한데? 아니지. 얘한테는 방향성이 필요한 거였다고. 아니 전교 1등인데. 그러니까 이게 같은 듯 다른 느낌이야. 그러니까 공부가 다 똑같은 공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색깔은 다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되잖아. 이게 되는데 A 문제집에서 나오는 거 뻔히 아는데 내 혼자 B 문제집 풀고 있으면 그건 의미 없는 행동들이라고. 그 내가 그때 느꼈을 적에는 이제 선생님들 솔루션도 그랬고 얘가 너무 나무만 집중적으로 본 거지. 큰 숲을 못 보다 보니까 문제를 이렇게 휘감지를 못 하더라고. 그 정도 실력이면은 자기가 캐치가 안 돼. 아니지. 그리고 강박관념이 쌓여 있는 거지. 내신을 잘 쳐야 된다는. 그러니까 내신에 너무 올인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내신 1등급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내신 1등급 받아놔야 될까 얘가. 거기에만 너무 연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목표가 수학 2등급이 목표였었거든. 근데 대부분들 그 목표 달성은 또 해. 그 말은 뭐겠노? 얘는 그런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겠지. 근데 그거를 누가 흔들어 주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여기서 포인트는. 무슨 뜻인지 얘가 그러니까 얘가 못하는 애가 아니었고 근데 엄마들은 어떻게 생각하노? 잠 많이 재워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잠 자야지. 2시간 반. 아니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를 머리가 안 돌아간다. 아니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포인트를 어디에 맞추느냐가 관건인데 그리고 그 가가 공부 너무 열심히 해서 복통이 와서 뭐 이런 걸로 막 사연이 막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진짜 내 보고 싶은 거만 보는 거야. 내 아이한테 그 야는 2시간 반 동안 그만큼 열과성에 갈아 넣는 시간들이 있잖아. 그래. 그러면 얘는 이제 조각조각들이 펼쳐져 있으니까 그걸 퍼즐을 잘 맞추는 게 필요한데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지. 그런 거를 이제 뭐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근데 이런 애들은 이제 아집이 세기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안 들어먹거든. 이런 느낌이랑 똑같은 거지. 맨날 자기가 내한테 하는 말 있잖아. 내가 칼 때는 가만히 있다가 옆집 아줌마가 가면은 그래. 다 말 듣는다. 이거 잘하잖아. 그래 그거 근데 모든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과 현상들이잖아. 남편 의사인데 남편 뭐랄까 약 안 먹고 옆집 아줌마 주는 약 먹고. 그렇지. 옆집 아줌마 주는 약을 먹는 그런 거랑 같은 거지. 근데 그거는 혈연관계고 가까이 있을수록 이게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서. 나와 너의 관계가 뭐냐. 그래서 P는 절대 뭐 공부 같은 거 가르치면 안 된다는 이런 말들도 하고 하잖아. 그런 말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깨우쳐야 되냐면 그걸 보는 데 있어서 그냥 그래 저렇게 하는 애도 있구나. 맞잖아. 공부를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잖아. 근데 그 공식을 똑같이 내 아이한테 대입하면 안 돼. 내 아이는 2시간 반만 자고 공부하는 아이가 아니라고. 죽는데. 그런데 그렇게 막 그런 걸 하게 되면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부안해동하는 자세들은 별로 옳지 않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가볍게 보고 넘기면서 그러니까 진짜 거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약간 케바케 개념 아니겠나 내가 봤을 적에는. 그러니까 요 케이스에 따라서 솔루션이 다 다르게 나오는 거지 천편일률적인 솔루션이 안 나오거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컨설팅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 이걸 받는다 성적이 오르나 뭐 이런 극단적인 행동들 그걸로 하여금 더 조바심이 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해서 뭐가 잘 되나 이런 건 솔직히 없어. 그러면 걔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막 공부를 나무만 막 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식의 포텐셜이 쌓이고는 있었을 거잖아. 근데 그거를 여기저기 조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수학도 심화 문제를 풀어야 되나 이 질문하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심화 문제는 따로 심화 문제라는 게 있다는 느낌이 아니고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개의 소스 중에서 내가 하나를 초이스를 하는 거거든. 근데 누군가는 그 초이스를 잘못해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진 애들이 있고 아는 게 많다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고. 맞잖아. 우리가 약 처방 받을 때 감기 약 걸렸는데 막 아무거나 요즘에는 아는 게 독인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 그래도 나는 요즘에 살면서 느끼는 거는 옛날에 모르는 게 약이라고 했으면 요즘에 모르는 거는 아닌 것 같아.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너무 그러니까 그 안다라고 하는 그 아는다는 것에 대한 거에 대한 약간의
정확도는 필요는 하겠지. 모르면 당할 수 있거든. 너무 정보가 난무하다 보니까 가짜 정보도 많고 그런 게 많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 해주겠지 이런 건 절대 없는 것 같다는 건 내가 진짜 애들 키우면서 훨씬 더 그걸 많이 느껴. 그러니까 보통들 리액션 하는 것들이 대부분 좀 그런 것들이 많거든. 그러면 컨설팅 받을 때 너무 이걸 받는다고 성적이 향상된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점검 차원에서 받으면서 방향 설정을 이제 하는 위주로 받으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각 맞추듯이 한 개씩 이렇게 맞추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면 엄마들도 이제 여기저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뭐랄까 길이 보이는 거지. 서강에 비치는 거지. 요렇게 되면 되겠구나. 그래서 보통 어머님들이 그렇게 해석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뭐 그러니까 힐링 됐어요라는 말은 엄마가 성적이 올라간 게 아니잖아. 근데 약간 뭐랄까 답답한 내 마음을 좀 뚫어줬다는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진짜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자꾸 의심만 생기잖아. 의심병? 의심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라고 요즘에는. 구조 자체가. 그 옛날에 니도 모르고 나도 몰랐지만 요즘에 니는 아는데 나는 모르는 게 돼버릴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지 엄밀히 따지면. 그렇다 보면 도태가 되잖아. 그러니까 도태되게 되면은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것보다는 조금 아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이런 걸 받음으로 해서 약간의 뭐라 해도 멘탈 정립을 조금 하면서 자기 위치 점검한다 요런 느낌으로 조금 접근하시면 그런 느낌으로 하게 된다면 한 번 정도는 그러면 어떤 아이가 받으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받아야 돼. 그럼 결국은 간절함이거든. 근데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솔직히 어느 정도 엄마가 뭔가를 하고 있긴 한데 불안하다 요런 느낌이 들 때 한 번 정도 받는 거는 나쁘진 않는 것 같아. 근데 안 하면서 받는 거는 좀 해야 되나 너무 날로 먹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뭐지? 이런 느낌 딱 들 때 그럴 때는 요렇게 한번 요 길이 맞는지.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내신하고 수능하고 같은 것 같지만 공부하는 건 같지만 그 색깔은 좀 다르다고. 그러면 얘는 내신에 조금 더 치우치는 게 나은지 수능에 조금 더 치우치는 게 나은지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약간 길이 보일 수는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게 약간 감초 역할은 할 수 있지 않나.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